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31일로 7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자, 2022년 7월 갈매 신도시 부동산 시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동산 시황의 제목은 잔치는 끝났다 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게요. 자, 거래 제로, 리얼, 실화일까요? 자, 공정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갈매역 아이파크와 갈매 한라 비발디를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7월 달에 제가 거래를 한 거는 한 건도 없었고요. 매매 거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거래를 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7월에 갈매역 아이파크와 갈매 한라 비발디의 매매 건수는 0건입니다. 자, 이 두 개 단지에서 거래가 아예 없는 것도 신기해요. 근데 갈매 스타일스, 갈매 YCT, 푸르지오, 스위첸, 더샵까지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갈매동에 월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거래가 없었던 달이 거의 최초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거래 제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한 건 거래됐을 때도 이게 1층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거래가 이렇게 없을까요?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매수자의 두 개의 주된 축은 실수요자와 투자자입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최근 2년,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만 높은 게 아니라 하나의 장벽이 더 생겼어요.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한 4.5% 정도, 4%대 중반 정도 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4.5%의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좀 이름도 참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빅 스텝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또 0.75%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에 또 한 0.5%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지금은 4.5%지만 또 몇 달 있으면 대출금리가 5%가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냐? 이 끝이 아직 안 보인다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는 최상단은 6%까지는 대출금리가 6%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가 못 보던 건 아니에요.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집을 살 때 그때 대출금리가 한 6%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높은 줄 몰랐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낮은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6%라는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는 높아진 집값,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요즘 집을 보러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한 축인 매수의 한 축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투자자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투자자라는 건 이미 자기 집은 있을 거잖아요. 2주택, 3주택, 4주택을 사시는 분들인데 전세 끼고 살 수 있는데 취득세가 2주택제는 8.4%,
3주택부터는 12.4%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갈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억이라는 집을 구매를 할 때 2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6,7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12.4%를 납부를 하면 1억입니다. 1억. 내가 8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의 세금을 내고 9억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집을 지금 수도권에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수의 두 축인 실수요자, 투자자 다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고 뭐 다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팔려야 다시 매수의 실수요자가 되고 다시 또 매도하시는 집에 좋은 집을 또 사서 갈아타게 할 건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이 1주택자도 실수요자로 갈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어떻죠?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못 파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요가 없어요. 내 거를 팔려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그냥 안 팔고 버티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도 종부세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아마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1주택도 아니고 다주택도 아닌 여기 중간에 껴있으신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장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아프신 상황이에요.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급급매를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속이 타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고 가장 힘드신 분들일 겁니다. 자, 이분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급매, 급급매가 아니라 급급급급매, 급급급급매로 팔던가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고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는 방법이죠. 비과세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다주택으로 간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 머금고 팔거나 다주택으로 가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드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 저는 과감하게 자의가 아니지만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서 최소 5년 있다 보면 더 좋은 시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잖아요. 내가 이거를 노력해서 파는 것보다 노력해서 못 팔아도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힘드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좋은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거래가 이만큼 없습니다. 저희도 중개사도 정말 힘듭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7월이 없었어요. 8월은 늘어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매수세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 수요를 살리려면 취득세 중과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내년 초가 되겠죠? 실수요자가 살아나려면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말 정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러면 한 내년 정도면 이제 금리가 설설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추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8월이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아이파크나 한라비발데도 전세도 잘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2020년 이제
전월세 상환제가 시행이 되면서 2022년까지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 한 3억 5천에서 4억 하던 전세가 뭐 5억 5천에서 6억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미 전세 대란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갱신해야 되시는 분, 갱신권이 없으신 분들은 1억 5천 이상의 돈을 주고 뭐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미 그게 전세 대란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뭐 여기서 더 올라서 전세 대란이 아니라 이제 그 오른 금액을 이제 채워줘야 할 시기가 온 거죠. 이게 전세 대란이고요. 전세 대란은 이미 일어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 요즘엔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할 땐 반전세라고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이런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올려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월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금액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반전세화 되는 거고 월세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가 월세보다 낮으면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얘가 점점 많이 올라왔어요. 월세나 대출금리 이자가 같거나 아니면 대출금리 이자가 더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월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면 또 전세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아까는 이제 뭐 유주택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주택자가 되기에는 높은 집값,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금리가 높아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무주택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주거비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유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걸 저는 언제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무주택자 분들 중에 청약 점수가 가능하고 뭐 청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셔야죠. 3기 신도시도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언제라도 수준에 맞춰서 유주택자가 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내가 가능한 주택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 대란은 이미 일어났다. 이미 전세는 많이 올랐다. 올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세 비용, 월세 비용 합쳐서 주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7월 21일 날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비정상적으로 부과되던 중과세들을 좀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제 개편안에 나온 주된 내용은 이제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한테 부과가 됐었죠. 최대 세율이 6%라는 보유세인데 6%라는 말도 안 되는 세율을 이제 일반 종합부동산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왔었잖아요. 징벌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를 했죠. 일반 과세로. 아마 1년 유예 후에도 아마 이거는 계속 일반 과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집을 사갖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이득을 얻었어요. 예를 들게요. 근데 뭐 나는 집이 세 채니까 너는 100만 원 중에 82만 원을 세금을 내라. 양도세를 내고 너는 18만 원은 네 거로 가져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고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안 팔게 되겠죠. 이런 시장에 반하는 이런 양도세를 일반 과세로 바꾸는 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징벌적 세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취득세도 지금 2주택자한테는 8.4%, 3주택자한테는 12.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취득세 개편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3주택자니까 1억을 세금을 내고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자, 이런 취득세 중과 때문에 풍선 효과로 엉뚱한 시장들, 예를 들면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시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장, 이상한 대로 투자 수요들이 분산돼 버리고 수도권에 주택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의 세수가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런 거래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 이사업체라던가 부동산 업체라던가 또 법무사라던가 여러 가지 후방 산업들도 다 거래가 없으니까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죽는 이런 엉뚱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제 개편인 거잖아요. 세제는 법입니다. 법을 개편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는 여당이 적고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요.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을 하게 돼서 2023년에는 좀 합리적인 세금이 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에 시황은 조금 암울하죠. 저도 암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플랜 B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1주택인 분들은 존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 알겠지만 Winter is coming,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생각해보면 많은 기간 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올랐어요. 갈매동이 입주가 2016년도부터 있었잖아요.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거의 6년이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제는 한 2, 3년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겨울을 잘 지나면 또다시 또 상승하는 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겨울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공사장도 이 겨울을 잘 준비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